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예요. 60대가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막 엄청 오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는 내내 웃지 못할 일도 겪어보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릴 일도 겪어보고 어떤 때는 마음이 쓰려 눈물을 흘릴 일도 겪어보곤 하였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돈이 없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때밀이로도 일해보고 과일 장사도 하고 옷수선 일까지 해봤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뒷바라지 한다고 불법적인 일 빼고는 이 일 저 일 다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딸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갑자기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급하게 수술대에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늦게 옮겨진지라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하였고 결국 딸아이는 중학교 때 아빠를 여의게 되었어요. 저도 딸도 그 사실에 너무 슬펐지만 어쩌겠어요. 세상에 남은 사람은 그렇더라도 열심히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제 아이가 혹여나 부모의 자리가 하나 비어 허전함을 느낄까 염려돼 일도 더 열심히 하면서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예전보다 더 애정을 많이 주기 위해 애지중지 키웠어요. 다행히 아이는 아빠가 없이 자랐다고 해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지 않고 제가 안쓰럽다며 공부도 열심히 해 결국 서울에 있는 의대에 가게 되었어요. 딸아이가 그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동안 제가 고생했던 것이 생각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 딸은 무사히 의대를 졸업했고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지내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딸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치마도 입고 옷도 화려해지고 안 뿌리던 향수도 뿌리고 나가는 것 같길래 얘가 연애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딸이 나갈 때 한번 슬쩍 떠보려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얘, 너 요새 화장도 되게 이쁘게 하고 다니는 것 같고 방에서 못 보던 향수도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딸 혹시 연애하니? 역시 우리 엄마 눈치 하나는 귀신이야. 맞아, 나 연애해. 지금은 아직 알아가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마 큰 이변이 없다면 진지하게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머, 세상에, 웬일이니? 병원 사람이야? 의사? 아니,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간호사야. 우선 아직은 서로 알아가는 단계니까 좀 더 깊은 관계가 되면 엄마한테도 자연스럽게 소개해 줄게. 딸이 의대를 들어간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매우 기쁜 일이었는데 좀 이르다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염려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병원에서 만난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사실에 저는 조금 더 내심 딸에게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딸아이가 연애를 하는 상대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굴뚝 같았지만 딸아이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소개를 해주겠거니 하고 그냥 기다려주기로 하였어요. 그렇게 수개월 동안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딸이 먼저 만나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이제 우리 슬슬 진지한 쪽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어서 그러는데 아직 시댁을 먼저 방문하기에는 내가 좀 부담이 돼서 엄마한테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한번 내 남자친구랑 식사 자리 좀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엄마는 어때?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다는데 엄마야 너무 좋지. 그때 몇 개월 전에 만난다고 했던 그 간호사 말하는 거지? 응, 맞아.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인턴 생활 끝날 거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결혼까지 하면 확실히 편하기는 할 것 같아. 서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딸이 만나는 사람을 드디어 만나보는구나 싶은 생각에 저는 조금 설레이는 마음이 들기는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섰어요. 이유는 딸이 만나는 남자가 간호사라는 사실만 알 뿐, 그 남자의 집안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요즘은 더 극성이라고, 솔직히 병원 쪽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난한 집안이기보다는 잘 사는 집안이거나 그렇게 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딸이나 딸의 집안의 출신을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에게도 슬쩍 그쪽 집안이 어떤 것 같은지 물어볼까 싶은 생각을 하였지만, 그러기에는 딸이 저에게 자신의 애인을 소개시켜 줄 생각에 너무 들떠 있는 것처럼 보여 차마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어요. 결국 저는 날짜를 정해서 딸의 애인과 딸을 만나기로 한 날짜에 밖에서 밥을 같이 먹기로 하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지우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요? 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지는 꽤 되었고, 이미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꽤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우리 딸을 잘 부탁해야지요. 초면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집은 어떤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집안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저는 아무래도 집안 때문에 우리 딸이 혹시나 결혼했을 때 차별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슬쩍 집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상만큼은 아니었지만 저희 집안보다는 잘 사는 중산층 계열의 집안이더라고요. 식사 자리에서는 크게 티를 내지 않았지만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모든 시어머니와 시댁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딸 아이에 대해서도 의사니까 예비 시댁 쪽에서 품는 기대도 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실컷 부려먹으려고 할 수도 있고, 또 혼수나 예식 비용에 대해서도 기대가 클 텐데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이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나본 결과 다행히 딸의 남자친구는 사람이 참 올곧고 성품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아직 만나보지 못한 예비 사돈댁과 그 집안의 화려한 이력 때문에 저는 걱정이 앞서서 집에 가서 딸에게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예, 근데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난 솔직히 좀 걱정이 된다. 뭐가 또 걱정이 되실까? 우리 엄마께서 뭐 때문에? 아니, 솔직히 그쪽이 우리 집안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잘 사는 축에 속하는 건 사실이잖니. 그런 집안이라면 나중에 시어머니 될 사람이 기도 장난 아니게 드셀 거고 또 혼수나 식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아서 난 솔직히 걱정된다. 아, 엄마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었구나. 솔직히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뭐 어쩌겠어. 중요한 건 그 사람이랑 나랑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고, 우선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혼수랑 예식 비용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감당할 테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 말고 푹 쉬어요.
딸아이는 저와는 다르게 너무 명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걱정을 하지 않는 듯 하였어요. 아무리 딸이 공부를 더 많이 했고 곧 의사가 될 사람이라고 해도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른의 촉이라는 건 어느 정도 연륜이 깃들어야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딸아이가 그곳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 예비 사돈이 우리 딸에게 잘 대해줄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그날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딸아이가 예비 사돈네 집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가는 날이 되었는데 그날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되어 딸에게 혹시나 집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면 최대한 내가 했던 일이나 그런 배경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너무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지금은 아직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성급히 뭐 말하려고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갔다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집에 돌아올 때 딸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딸이 울면서 집에 돌아오는 건 아닌가 싶어 집 안에서 계속 전전긍긍하며 딸을 기다렸는데 다행히 집에 돌아온 딸의 표정은 매우 밝았어요. 엄마, 이것 봐. 이거 어머님이 주신 선물이야. 머플러인데 엄마랑 같이 하라고 주신 거야. 꽤 유명한 브랜드 거 같은데 괜찮지 않아? 응, 그래 이쁘네. 그나저나 오늘 어땠니? 예비 사돈 될 사람이 널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응, 엄마 말대로 했는데 집안 얘기도 그냥 어차피 아시게 될 것 같아서 슬쩍 꺼내봤거든. 근데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시는 것 같던데. 어차피 둘이 좋아서 만나면 그만 아니냐는 식이셔서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았어. 저는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리기는 했지만 뭔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세상의 여러 편견들에 찌들은 것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 선에서는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 집안의 스펙들을 보았을 때 둘째도 분명 집안의 결을 맞추고 싶어 해서 더 좋은 집안, 더 괜찮은 스펙의 며느리를 원하게 될 게 뻔한데 처음 가자마자 심지어 저희 집안의 이력이라면 제 직업도 다 식사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셨을 텐데 마음에 들어 했더니 무언가 꿍꿍이가 있겠구나 싶은 마음에 경계심을 쉽게 늦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일처리가 순탄하게 이루어져 저희 가족과 그쪽 가족끼리는 거의 약혼한 것과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고 상견례 날짜까지 순탄하게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어차피 상견례를 가지 않았어도 저와 그 예비 사돈이 볼 일이 분명 있었을 거고 딸도 결국 행복한 생활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건 알지만 차라리 그 상견례를 가지 말걸 이라는 생각도 조금은 든 것 같아요. 저와 제 딸은 상견례 장소에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사돈으로 보이는 부부가 들어왔는데 멀리서 봤을 때부터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서로 눈을 마주친 순간 저와 예비 사돈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네, 바로 예비 사돈이 될 부부는 저희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에게 큰 사기를 쳐서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간 부부였어요. 남편과 저는 꽤 연애를 오래 했고 상대편 집안도 고등학교 때부터 만남을 지속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로 친해서 넷이 자주 놀러 다니기도 하고 밥도 자주 먹는 등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기 예비 바깥 사돈 되는 사람의 어머니가 위독해서 수술비가 급하다고 하여 돈을 빌리는데
당시 저희 남편은 일찍 취업을 해서 이미 돈을 벌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오래 본 만큼 믿고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흔쾌히 빌려주었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자마자 며칠 후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찾아가 보았더니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집주인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예비 사돈 중 예비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똑같이 전화도 해보고 찾아도 가보았지만 그쪽도 이사를 갔다는 말밖에는 들을 수 없었던 건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원수도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예비 사돈 사이로 세월이 흘러 마주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와중에 처음엔 예비 사돈은 저를 못 알아보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잘못을 다 까발려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하나 싶어서 상견례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뻔뻔하게 앉아서 저희 딸이랑 아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한테 사기쳐서 떼먹은 돈으로 그렇게 떼부자가 되어서 아들, 딸 잘 낳아서 살고 있는 걸 생각하니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그 자리에 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남편이 그동안 고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결혼을 승낙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딸을 따로 불러서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한 뒤 나중에 딸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려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그 예비 시어머니 되리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가시려고요? 아직 할 이야기도 많고 중요한 얘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상견례 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바쁜 일이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더 계시다가 가셔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한편으로는 저 망할 여자가 과연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해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려던 거였다고 하면서 잠시 나갔다가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서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버텨보았어요. 예비사도는 한참을 자기 말만 떠들더니 그제서야 입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따님의 올곧은 성품과 참한 태도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대놓고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집안이 막 엄청 잘 살고 그런 쪽이랑은 거리가 좀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 다 감안하고 있고 그래도 딸아이가 너무 참하고 똑 부러지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마음에 들어서 어느 정도 참작을 할 생각은 있어요. 이왕 이렇게 인연 맺게 된 거 그래도 신혼집이나 혼수 비용은 저희가 어느 정도 부담은 하겠지만 예비 사돈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부담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어서 화조차 안 나더라고요. 애초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게 지금 누구 때문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스럽게 입에 올릴 수 있는지. 더군다나 남편은 그 이후로 사고를 당해서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 자리를 그대로 엎어버릴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 돈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저 사돈이 한 짓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판사판이다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최대한 잇몸 만개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하였어요. 네, 어련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있는 집안이 되셨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딸아이를 보내는 건데 당연히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예비 사돈께서 저희 집안을 너무 콩가루 취급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시다니요. 너무 걱정 마시고 이야기들 마저 나누시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화를 꾹꾹 눌러 담은 결과
상견례는 그렇게 얼떨결에 무사히 마치게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그 자리에서는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딸을 보낼 시댁인데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등쳐먹는 시댁이라니요. 뭘 믿고 딸을 마음 편히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딸의 남자친구는 전혀 그런 낌새가 보이지가 않아서 딸이 그 사람이랑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혼자서 머리를 싸매면서 어떻게 해결해 봐야 하나 고민을 해보았는데 저는 고민 끝에 우선은 그 예비 사돈 중 예비 시어머니 되는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머, 사돈 웬일로 연락을 다 주시고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옥화야, 격식 차리지 말고 이야기하자. 이건 좀 아니잖아. 그동안 왜 연락 두절됐는지, 돈은 왜 안 갚았는지 그런 거 제대로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 딸을 너 같은 사기꾼한테 보낸다니 무슨 일이 더 벌어질 줄 알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내 딸을 맡기겠니? 그나마 네 아들 내미는 그런 기색이 보이지가 않아서 전화한 거야.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뭐 하느라 돈 안 갚고 있었던 건지 지금이라도 그 돈 갚을 생각 있는지 듣고서 내 딸 네 아들한테 보낼지 말지 결정해야 될 것 같아. 우리 혼수나 신혼집 문제가 아니라. 어머, 전화를 잘못 거셨나 보네요. 여기 그런 사람 옥화야, 이제 시침이 떼는 거 그만해. 나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 너 혼자만 이득 보려는 거 이제 그만해. 그나마 예전에 우리가 친했던 기간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걸 다행으로 알아.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야 어쩔 수 없지. 그땐 정말 미안했어. 그런데 이미 한참 지난 일이고 우리도 그때는 살고 싶었고 돈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였어. 우리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때 생활은 다 청산하고 지금은 정말 청렴결백하게 살고 있어. 만나서 얘기할 것도 없고 이게 다야.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너 마음 넓은 애였잖아. 어차피 우리 이제 사돈 되면 얼굴도 예전보다 더 자주 보고 지내야 할 텐데 너 그럼 네가 한번 웃어 넘겨줄 수는 없는 거니?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더 굴어온 내가 용서를 해달라고? 너 정말 미쳤구나. 야, 이러니까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돈이랑 그 행동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기회는 딱 한 번 줄게. 내일 낮 2시까지 연남동 모 카페로 와. 거기서 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고 뭐고 없던 걸로 하든지 아니면 혼수랑 신혼집이고 뭐고 다 작살내 버릴 거니까. 저는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더군요.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을 저와 예비사돈만 알고 있는 거라 전적으로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제가 함부로 굴면 저희 딸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어차피 저런 사기꾼들한테 내가 참고 또 참아주어서 시집을 보낸다고 해도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딸이 분명 불이익을 당할 일이 올 것이다. 그럼 결혼을 안 하느니만 못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 여자가 지금부터 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해서 딸이 고생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2시에 그 카페에 도착하였는데 웬일로 그 여자가 카페에 왔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 위치만 따지면 부족할 거 없는 집안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나왔으면 그냥 다른 여자랑 결혼시키고 말지 이러면서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얘가 양심은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자, 무릎 꿇고 사과할게. 미안하다. 사실 상견례장에서 뒤늦게 너라는 거 알아차렸는데 이미 때가 늦었더라. 그때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랬어. 정말 미안. 어쨌든 지금 잘 살고 있고 너네 딸이 내게로 시집 오는 거면 내가 그만큼 잘해줘서 너한테 갚으면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딸의 예비 시어머니가 될 옛 친구였던 사람은 그렇게 저에게 간곡하게 빌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다고 그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기를 쳤던 행동이 없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내게 잘하겠다고 특히 그렇게 돈 떼먹은 만큼 우리 딸에게 갚으면서 살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결국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대답은 했지만 딸이 그 집 아들과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그 진실은 그냥 그렇게 오래전 일인 것으로 묻어두어야겠거니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을 들어가 보니 딸의 얼굴이 평소보다 너무 어둡더라고요. 아, 얘, 너 괜찮니? 표정이 왜 그래? 누가 왔다 가기라도 한 거야? 엄마,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딸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었냐고요? 알고 보니 그 사기꾼과 사기꾼의 아들은 한통속이었어요. 딸이 상견례장에서 나온 이후 셋이 또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데 우연히 화장실을 갔다 나오는 길에 딸이 둘의 대화 내용을 몰래 들어서 녹음을 해놓았는데 녹음 내용에는 의사 며느리 잘 잡아서 봉 잡았다느니 이제는 실컷 부려먹을 일만 남았다느니 온갖 입에 담기도 어려운 더러운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길로 바로 예비시댁을 찾아가 바로 그 여자의 머리채를 확 잡아챘어요. 한 번은 속아도 2번은 안 속아.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너 어디 한번 오늘 내 손에 죽어봐. 그렇게 그 여자와 저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어떻게 그런 짓을 벌여놓고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여자의 아들과 제 딸에게 저희 사이에 있었던 과거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놓게 되었고 딸도 이미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상태라 이 결혼은 못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결혼까지도 파혼이 되었어요. 그 아들은 엄마의 진실을 듣고 엄마를 보지 않을 테니 제발 결혼만은 하게 해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있는 이상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참,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인생의 원수를 만날 수 있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딸한테는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갔어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게 뻔했으니
차라리 잘 됐다는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있으셔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사연을 본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가득하지만 결국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의 보잘것없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